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이제 제1부속실장으로 옮겼습니다. 대통령실에. 이 김현지가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여야 또 대통령실 모두 나서서 모두 김현지에 대해서 어느 쪽이든 국정감사에 나와야 되느냐 나오지 않아야 되느냐,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가 도대체 이 미스테리한 인물이다, 김현지를 왜 이렇게 이재명이 김현지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대통령실 인사를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까지 숨기려고 하느냐, 많은 의문도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의 우상호는 100% 김현지는 이제 국정감사에 나올 것이다, 제1부속실장으로 옮겼지만, 또 민주당에서도 박지원을 비롯해서 정책위 의장 모두 한정해줘 모두 다 나서서 자신이 지금 나오려고 한다, 자신이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왜 자신이 이렇게 정치권의 화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모두 말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위 30년 동안 이재명과 함께 해온 이 김현지인데, 이재명이 성남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시민사회운동 이런 것을 한다랍시고 다닐 때부터 김현지와 함께 해왔는데, 이 성남 4인방이라고 하는 이 김현지에 대해서 이재명의 측근들, 가까운 사람들도 정확하게는 모두 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고 이재명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이재명이 보좌관도 시켰고 지금 총무비서관도 시켰고 제1부속실장 1998년부터 인연을 맺었다, 김현지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재명이 하는 성남 시민연대 이런 단체에서 만나서 인연을 맺었다. 그런데 김현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말을 아끼려고 하고 김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지가 지금 어떨 것이다, 이재명이 아낀다, 김현지가 열심히 일한다, 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을 중심으로 유튜브 등에서는 김현지 남편, 가족, 지금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소문들, 또 확인이 된 것들,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민단체 간첩단과 관계가 되는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다, 김현지와 이재명의 사이는 보통의 업무상의 관계는 아니다, 또 돈관계,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라는 것들, 김현지의 남편의 직업, 모든 것들이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확실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김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밝혀달라고 해도 대통령실이 정보를 밝혀야 되는 그런 이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다, 남편이 있고 자녀도 있다, 30년 전부터 이재명과 함께 해왔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많은 의혹을 낳게 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김현지 자신이 지금 이재명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문자로 전쟁이다, 국회에서 이런 것도 포착이 됐는데, 김현지 자신이 이 공개적인 자리, 이렇게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지원이 오늘 그게 아니다, 김현지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박지원은 언제나 이 연막을 피웁니다. 박지원은 진실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일단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30년 동안. 그 다음, 이재명이 수없이, 이재명의 주변 사람들은 6명, 7명 죽어나가고 수도 없는 비리를 저질렀는데, 지난 30년 동안 이재명 곁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 김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많은 비리들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견디지 못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여러 가지 이재명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이 김현지만은 예외였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더 미스테리한 이 성격을 더 부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입만 열면 언제나 김현지의 말은 듣는다. 김현지를 보고 배우라. 김현지를 추겨 세웁니다. 그 다음, 김현지가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상진, 지금 현재 성남시장입니다. 이 신상진이 의사 출신인데 이재명과 함께 소위 성남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성남 지역에서 젊은 시절부터 이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신상진이 하는 이야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여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자신이 직접 본 부분도 굉장히 많다. 영화배우 김부선과의 문제는 공개된 것이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재명이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이 비리를 많이 저질렀고 또 여성과의 문제 이런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김현지가 여성이라는 면에서 또 이런 의혹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하면 되는데 공개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실의 우상호는 그래도 민주당 쪽에서 이 말을 허투루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상호까지 나서서 100% 김현지가 지금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 국정감사장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친명 의원들 나서서 김현지가 나올 필요가 없다.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다. 각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벌써부터 김현지 게이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국정감사하는 주인공은 김현지다. 이번 추석 연휴에 이 추석 밥상머리 민심, 이 주인공은 김현지가 될 것이다. 오늘도 하루 종일 김현지 이야기로 이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일단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남편은 세무사인 것, 그리고 김현지가 성남에서 주로 생활을 했고 이 김현지가 신구대학이라고 하는 성남에 있는 이 신구대학을 다닌 것이 아니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 이재명과 함께 시민단체 시민운동을 했다. 이런 정도는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 공개된 이 의혹들입니다. 의혹에 대해서 김현지 쪽이 직접 반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반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3년에 이재명이 2억 원 돈을 받아주는 이 부분에 이재명이 이 변호사로 나섰다. 변호사로 이런 부분 나서게 되면 이제 이 수임료를 받게 되고 성공 보수를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 보수를 받지를 못해서 성공 보수를 돌려달라라고 하는 소송도 이재명이 제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이걸 제기를 하면서 소송 대리인은 지금 이재명의 가까운 측근이죠. 이 연수원 동기인 차지훈입니다. 유엔 대사로 임명을 해서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성공보수금이 2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이 성공보수금을 김현지가 받도록 이 수임료를 김현지가 받도록 김현지로 이름을 지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 변호사가 성공보수 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김현지에게 넘깁니다. 20년 전에 김현지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인데 이걸 넘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서 김현지가 2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판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팩트입니다. 확실한 팩트입니다. 이재명은 도대체 20년이 훌쩍 넘는 전에 이 김현지에게 돈 2천만 원을 왜 줬을까? 상당히 거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김현지에게 줘야 되는 이 배경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의 김장겸 의원입니다. 이 김장겸 의원이 김현지 관련해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김인호 산림청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임명한 산림청장입니다. 이 김인호와 김현지의 관계입니다.
이 김인호가 소위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그때 김은지가 이 학과에 다녀서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을 하기 위해서 김현지가 뭐 이재명 정권의 이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뭐 장차관 모든 인사를 다 주물렀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문고리 권력의 특징이죠. 이 김현지는 어느 자리에 가나 실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인사든 뭐 살림이든 이걸 의미합니다. 총무비서관으로 있으나 뭐 부속실장으로 가나 김현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수 있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김현지와 이 산림청장인 김인호, 이게 스승 제자 관계였다. 신구대학교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소위 김현지의 인사 월권, 인사 비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산림청 모두 해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산림청에서 해명 자료를 내고 이게 김인호가 신구대학교에 근무를 한 적은 있지만 김현지를 가르친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하긴 했는데 김현지가 신구대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지 환경조경과입니다. 김현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신구대학교에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제자 관계였느냐 이것 아니다 이 말인지 아니면 김현지가 신구대학교 자체를 다니지 않은 것인지 지금 그런 부분들도 의혹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해경궁 김씨, 뭐 현지궁 김씨,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소위 뭐 이재명의 여자들 이야기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영화배우 김부선까지 김현지와 김부선, 김현지와 이재명의 관계, 이재명이 2천만 원을 이렇게 김현지에게 준 것을 과연 김혜경은 알았느냐? 지금 김혜경이 소위 아파서 누워 있는데 공식적인 행사를 못한다라고 해서 주치의가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 뭐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물론 검증되지 않은 팩트라고 현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상당 부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상호가 오늘 이야기한 것도 그겁니다. 이게 지금 다 밝히면 이렇게까지 소문이 커지지 않는데 밝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계속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는 거죠. 오늘 뭐 민주당 대통령실에서도 우상호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한정혜도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나와야 된다. 나오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박지원까지 나서서 뭐 자기가 이 김현지와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김현지가 뭐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나와서 모두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다. 김현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 비밀리에 활동하는 것을 이 국회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성남 출신들, 이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7인회 의원 출신들, 제가 그 중에서 아는 사람들 이 전화를 돌려보면 모두 지금 현재 언론에 공개되는 이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를 않습니다. 이 뭐 정치인들에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 보좌관, 오랫동안 수행했던 보좌관이라든지 이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외부에 가까운 사람에게도 거의 공개하지 않는 이런 보좌관 비서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굳이 자신이 공개하지 않는데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게 이 정치권에는 좀 있긴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현지다. 이재명과 김현지의 관계,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간첩단 사건과 관계되는 사람과 김현지의 관련성, 뭐 이런 것도 과거에 김현지의 이제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추측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국정감사에 김현지가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을 것이냐, 내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도
나오지 않으면 아마 이 의혹은 더 불거지고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나와라 이 소리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재명 입장을 보면, 김현지 입장을 보면 이걸 지금 보호해야 된다. 이 비밀 속에 감춰둬야 된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고리 권력, 과거 정권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이런 김현지라고 하는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소위 이재명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의혹이 불거질 게 당연한데도 이게 지금 총무비서관에서 갑자기 인사를 해서 부속실장으로 옮깁니다. 옮긴 자리도 이재명의 가장 가까운 직원거리에 있는 제1부속실장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건 그러니까 이재명 자기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개인적인 관계까지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과 김현지에. 그걸 알면서도 제1부속실장을 줍니다. 소위 일단 좀 쉬어라 당분간. 이 소문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좀 쉬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이 그런 것까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김현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재명 자기 마음대로 김현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에게까지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이런 비서관 하나를 이걸 총무비서관으로 시킬 때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이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면 완전히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일단 좀 쉬게 하든지 이런 게 상식적입니다. 이 전 정권에서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총무비서관보다 더 자신과 가까운 제1부속실장을 맡깁니다. 김현지에 대해서. 이건 이재명이 배째라식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현지 미스테리, 김현지 게이트 앞으로 전국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들이 여론이 지금 알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언론에서도 갖가지 의혹 수준이다 하더라도 모두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